정도 강력전에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대건fa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에 전한 저는 한대건이고요. 일요일 경마 한대건 음담표절 방송 출발해보겠습니다. (2등급) 경주리 1200m 제12경주 출발했습니다. 12경주 8번 스피드조이는 골편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와서 지난번에도 다리 상태가 안 좋았었죠. 근데 다리가 안 좋은 분이 이렇게 뛰는 겁니다. 다리가 안 좋아도 올 것이다. 결과는 5번 7번 단독 선두 2위는 5번 미라클 한셋.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 안말경. 네, 2경주입니다. 3호만 만마로만 모래를 맞으면 덜 뛰는 경향이 있어서 경주를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막히는데 나아졌습니다. 6번 그린사랑도 한번 넣고 4번과 6번 만마로마가 선두에 그 뒤 6번 7번 순이었습니다. 4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브루의 승자가 4경주입니다. 정말 스타디스가 정말 산뜻했습니다. 이마피 이 정도였나 하나가 있었는데 이마피 선행력을 가지고 있어. 신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번과 스페셜라이트 무난하고 7번 넣고 6번 7번 6번 3번 5번. 토요일날은 제가 눈가 돌린다고 이걸 먹었기 때문에 눈가를 좀 안 돌렸고 오늘 좀 눈가를 돌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일요일 경마를 녹화를 하는 게 토요일 경마를 다음에 이제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 날이 가장 힘든 날이긴 합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 개새끼 또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못할 거야. 힘들어 사실 목요일 날이. 새벽같이 나와갖고 취재하고 에이스 경마 가서 예상 잡고 메인 잡고 지금 시각이 한 11시까지 했는데 토요일 날 거 녹화하고 일요일 날 거 녹화를 하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많이 딸리는 게 사실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 혼자 카메라 막 구다 보면서 이렇게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얘기하고 혼자 쳐 웃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얘가. 내가 토요일 거 찍고 나서 밖에 나가서 반담 PD한테 나 일요일 거 좀 안 찍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담당 PD가 이걸 찍는 한대건이 저도 참 변태 같은 새끼지만 담당 PD도 변태 새끼야 보면. 아니 지금 싸기 일보 직전인데 뭐 사람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토요일 거 다 찍어놓고 일요일 거 안 찍으면 경마 팬들 뭐라 그러겠어요? 정말 진짜 뭐 옷 다 벗겨놓고 막 이제 꽂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죠? 예. 여러분들 제가 토요일 것만 찍고 일요일 거 안 찍으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 그죠? 예. 저 새끼 방송 열심히 찍는다고 하더니 또 안 찍었네. 찍어야죠. 뭐. 열심히 찍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글을 안 올렸다고 또 어떤 분이. 그분이 내 문자를 신청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문성을 듣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왜 한 의원님 저 글 안 올리냐고. 아니, 방송 올렸잖아. 그거 보면 되지. 그거 갖고 또 타박을 해. 내 게시판이고 내 방송인데, 내가 좀 안 찍으면 어떻고, 안 올리면 좀 어때? 내 꼴린대로 하는 건데. 써야죠. 글도 쓰고 방송도 찍고 해야죠. 제 밥줄인데. 근데 사람이 좀 지치면 잠깐씩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방송은 정말 세심하게 찍어놓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난주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제가 정말 잘했죠. 일요일 경마 오전장에. 기가 막혔죠. 1경주 10배짜리 잡아내고 2경주를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가지고 가서 쌍승식 3번 6번 막건을 39배 나왔죠. 그리고 복승식이 26배 나왔나요? 네. 그대로 한 방 때려드렸고 첫 승부 용출을.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4경주에서 20배짜리 배당 또 잡아드렸고 5경주 또 메인 승부처 또 때려드렸고 이렇게 한 1경주부터 5경주까지 여러분들을 정신없이 먹게 해드렸더니 제 ARS 매출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문자 정보도 많이 들어오셨고요. 근데 신기하게 뒤에 있는 메인 승부처와 더바가 메인 승부처는 안 들으시더라고요. 저 예상가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고맙다고 전화 오신 분이 딱 두 분이에요. 딱 두 분인데 나 돈 좀 땄다고. 오전에 너무 따드리니까 다 집에 가신 거야. 아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 내가 오전장에 그렇게 잘했는데 최소한 내 더박아는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양심적으로. 그냥 가시더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매출은 솔직히 안 나와 제가 좀 억울하긴 한데 난 돈 벌어야 되니까 이게 내가 배팅에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예상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잘 결정하시고 제가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도박판에서 돈 땄을 때 일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도박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더 딸 것 같잖아요. 제가 지금 원래 오늘 한 2, 300만 원만 땄으면 좋겠어 라고 갔는데 내 호주머니 한 300만 원이 되면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럼 미적미적거리고 안 나가. 그러다 또 다시 그 딴 300만 원까지 다 홀라당 까이고 그러면 다행이게 가지고 왔던 원금까지 다 까이는 게 도박판이죠. 물론 뭐 안 그랬으면 더 좋겠죠. 뭐 더 제가 더 시원하게 잘난 체를 하겠지만 사실 더버가 못 맞췄어. 아 정말 억울해 죽겠어 더버가 때문에 나 진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 같다가 이상하게 축말 놓고 해갖고 틀렸네. 어차피 뭐 제 잘못인데 하여간 제가 예상과 생활하면서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방송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너무 잘 들어. 제가 방송에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죠. 돈 땄는데 뭐하러 내 걸 쳐듣고 있냐. 돈 땄으면 집에 가지. 제 매출은 개박살이 났지만 만약에 그러셨던 분이 계시다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잘하신 겁니다. 자신이 멈춰야 할 때 멈춰서 그 돈 딴 거 가지고 그날은 재밌게 놀았을 거 아니야. 뭐 룸사롱을 가든 뭐 떡을 치든 간에 아니면 가족들하고 맛있는 외식을 했던 간에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고요. 그런 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뭐 제 매출이 깨지더라도 그건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정말 양심이 있다면 무통장 문자로 하나 신청해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그건 여러분들 자유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는 건 환영이고요. 한대건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경주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라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번 주도 좀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더박까지는 듣고 가.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건데. 자, 일요일 경마 출발해 볼게요. 자, 한 대는 승부처는요. 369열. 369열. 구경주와 더박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 경마는 이경주와 6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 오신 분이 제가 부산 경마를 못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부산을 못합니까? 네. 저 부산 상당히 잘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가 부산 경마만 메인 승부로 해서 16주 연속 적중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근데 요즘 부산 경마의 흐름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저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뭐 틀린 말도 아니지. 요즘 부산 적중이 안 나오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닌데 갑자기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 부산 경마를 내가 준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못 빠지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어쨌든 한대건 부산도 잘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한대건 음달패설의 첫 번째 순서. 내가 이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끄럽지. 자, 직접 만나봐서 코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에 직접 만나봐서 코너의 주인공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문성혁 기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혁 기수는 거의 매주 만나는 것 같아요. 신인 기수죠.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문성혁이라는 기수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자기의 갈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50조의 김덕현 기수라고 신인 기수가 잠깐 이제 기수 생활을 접었다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봤어요. 근데 동기죠. 데뷔할 당시만 하더라도 뭐 두각을 나타내는 활약을 벌이지 못했고
아직까지는 신인 기수이고 인기마에 기승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입상 확률이나 우승 확률이 상당히 적죠. 지난주에 썬더라이트라는 마필에게 기승을 해서 역시나 입상을 했는데 자신의 밥벌이는 충분히 하는 기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기수들은 옛날 같지 않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오지 않아요. 다 마사고등학교에서 교육받고 기본기를 갖춘 상태에서 들어오는 기수들이 많기 때문에 곧잘 탑니다. 또 예전같이 뭐 고창 기수들 뭐 앞을 가로막으면 안 돼, 진로 방해하면 뭐 들어가서 뺨따기 맞아, 뭐 이런 거 없죠. 그냥 열심히 탑니다. 또 고창 기수들도 그렇게 옛날처럼 막 고래고래 소리치고 비결하고 막 경주 중에 별얘기 다 하죠. 쌍욕하면서. 요즘 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차츰차츰 자신의 입지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신인 기수가 아닐까. 그리고 인터뷰를 해보면 굉장히 좀 말이 느려요.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성혜가 방송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말이 좀 느린데 자신만의 색깔도 있고 또 자신만의 이 마피를 타는 그런 방식도 있는 기술에서 경험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실력도 더 나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모르셨다면 이번 주에 문성혁 기수가 7경주에 나오는데 나오면 문성혁 화이팅 한번 외쳐주신다면 문성혁 기수에게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아직 어린 기수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것도 뿌듯하겠어. 그렇죠? 자기 알아주는 사람 있으면 그런 것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문성혁 기수하고 얘기 나눠봐피는 마필은 7경주에 출전합니다. 바로 실론마 솔파랑이라는 마필입니다. 사연이 참 많죠. 4코너에서 외곽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주행 재검도 많이 받았고요. 박상우 기수를 만나면서 꽃을 핀 것 같아요. 박상우 기수가 매번 얘기할 때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 공개해드렸지만 나한테는 악벽 안 보이던데. 그러니까 조교에 보면은 삐지려고도 안 하고. 근데 박상우 기수가 계속적으로 타는 모습을 보면 주구장창 이제 선행을 고집을 했죠. 웬만하면 선행을 가서 버티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지난 경주 때는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56kg의 중량이었었는데 각지를 늦발하면서 좀 못 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장추열에서 못했다기보다는 상대 마필도 원체 셌고요. 이 마필이 들이댈 만한 편성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문성혁 기수라는 신인 기수를 불러드리면서 마이너스 4kg 감량까지 있습니다. 만나면 문성혁 기수는 처음 타보는 마피긴 하지만 조개 때의 느낌이 상당히 좋았었나 봐요. 선두권을 가면은 웬만하면 나름대로의 성적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외의 자신감도 표현해줬는데 편성을 보면은 만만치 않네요. 안 될 것도 없고 뭐 당연히 상당한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조교를 해봤던 기수의 입장에서는 컨디션도 양호하고 악벽도 자기가 봤을 때도 악벽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라는 평가했으니까 뭐 그게 7경주에서는 실론마 솔파랑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온 마필은 10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바로 10번 원더볼트입니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아니죠. 9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10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인데 의외로 마필의 상태는 괜찮을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승부처를 제대로 말했나요? 369열인데 36910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승부처는 10경주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메인 승부처에 출전한 마필 19만 원더볼트예요. 이 마필도 역시나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정말 좋은 마필이었었죠. 벌써 원더볼트가 9세에 접어들었고 참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원더볼트가 참 마음고생이 심했죠. 그나마 7월달까지는 괜찮았는데 하반기 때는 거의 노쇠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적 자체를 내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마방에서는 감량기수인 문성혁 기수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미 노쇠기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교의 강도를 이렇게 올리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몰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문성혁 기수 비슷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문성혁 기수 입장에서도 이 마필이 워낙에 좋은 마필이었다는 것은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쇠도 했고 또 조교의 강도를 높이지 못하니까 오로지 기대액대하고는 자신이 타고 있는 중량 54kg라는 중량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그게 실전에서 얼마만큼 폭발력이 있을지는 자신도 좀 애매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번 원더볼트라는 마필이 분명히 예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들이대볼 만하지만
예전에 그러면 분명히 아니다는 부분에서 저는 뭐 인기가 실릴지 안 실릴지 모르겠지만 거의 인기가 안 실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10번 원더볼트는 예전에 그런 수성은 분명히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의 앞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문성혁 기술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7경주에 11번마 솔파랑은 관심 가져볼만 해요. 참고해 보시고 10경주에 10번마 원더볼트는 조금은 수성이 꺾이지 않았나 이런 것들 한번 현장에서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직접 만나봤어 코너는 정리하겠고요. 자, 본예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경주로 출발하겠습니다. 경주의 1000m고요. 12마리 앞편들. 사실 승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막 적국지를 타고 막 모가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표현 좋지 않았나? 네. 그냥 저속하지 얘가 생긴 거에 비해서. 어쨌든 그 이유가 바로 이 엄마 당대질주 때문이에요. 이게 당이랑 얼마나 인기를 끌지 모르겠지만 복귀로만 보면은 그때 한 8맛이 났죠. 그래서 이게 뭐 좋아진 건가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 단아까 기술을 제가 물어보니까 물론 이제 말이 잘 안 통하지만 의외로 괜찮았다고 해요. 엄마 당대질주가. 그래서 자신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편성이 일단 당대질주가 딱 들이대볼 수 있는 편성입니다. 송환밥이라는 인기마필은 채찍 반응이 예민하죠. 물론 이제 조한배 기술은 자꾸 채찍을 대보면은 예전같이 이렇게 예민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그 불안감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 송환밥이라든가 6번 로얄살롱, 뭐 친구가 청당킨즈, 뭐 이런 마필들이 하나같이 좀 지구력이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송환밥이는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채찍에 예민하고 로얄살롱은 매번 선행을 가려고 하지만 선행을 못 나서고 있는데 선행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청당킨즈는 원체 말이 끄니까 제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선두권에서 복잡할 때 이 엄마 당대질주의 한 발이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단학계 기수가 말까지 좋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노려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뭐 저는 제가 검증이 안 돼 있으면 좀 추천을 안 하는 편이라서 승부경주로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 당대질주가 이번 경주에 가장 변화가 기대되는 마표 중에 하나다. 참고해서 체크해놓았다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송환밥이는 매번 그 타령이죠. 뭐 버릴 수도 없고 안고 갈 수도 대가리 놓고 때릴 수도 없고 뭐 채찍이 예민하니까. 사마 풀문오션도 지난번 끝걸음 보면은 조금은 매력적이진 않아요. 솔직히 끝걸음이. 하지만 편성은 잘 골랐고요. 6번 로얄살롬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오늘 이혁 기수를 만났을 때 물어봤는데 예전에도 이혁 기수가 이 마필은 선행을 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항상 그런 표현을 했던 마필이에요. 이혁 기수가 얘기했던 것으로만 본다면 선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이 원체 발빠른 마필들을 만나다 보니까 선행조차 나가서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혁 기수가 또 선행을 가면 잘 안 잡히는 게 있긴 한데 이 두 번이나 실패를 하니까 자기도 좀 반신반의하나 봐요. 근데 예전의 기억, 이혁 기수가 얘기했던 기억을 살려본다면 로얄살롬은 저로의 기회죠. 송환밥이만 물리치면 로얄살롬은 충분히 선행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발주기탄이 빠르지 않다고 하는 게 문제죠. 예전같이 좀 빠른 모습이 없어서 좀 걱정이라고 하는데 선행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경주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7번은 이젠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조교사의 입장에서는 끄는 마필만 좀 제어되면 나아질 것 같다고 하는데 뭐 지가 알아서 끄는데 뭐 어떡할 거야. 할 말이 없지. 10번마 스틸런이 지난번에 인기 1위마로 팔릴 때는 빼고 사자는 말씀을 드렸었고 다산의 초대의 야호 MJ 킷. 이 다산의 초대 때문에 제가 개풀빵이 됐죠. 초노서까지 야호 MJ 킷을 놓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또 잃어봤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다산의 초대 나와갖고 깨졌고 이게 개똥말인데 선행가니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번마 스틸런은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데 최근에 편성 만나면서 성장하니까 계속 잘 뛸 것 같이 보이는데 항상 그만큼이에요. 실마 우대룡은 주행검사의 모습 보면은 거리차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몰아주질 않아요. 그럼에도 걸음을 보인 걸 보면 이게 아주 못 뛸 마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구멍수가 많아지죠. 당대지 쪽을 놓고 보면은 1번, 4번, 6번, 뭐 11번
뭐 이런 마필들인데 그래도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배당선을 본다면 참고해 보십시오. 자, 5번 놓고 1번, 4번, 6번, 11번 말씀드리면서 1경주는 5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계만 2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2번의 마필들. 약간 눈에 보이는 마필들, 바로 1번, 2번, 3번, 1, 2, 3가 좀 눈에 보이는 마필들이죠. 1번 비클래식은 주행검사 모습이 시종 여유예요. 선두권 가는 데는 모습에 뭐 코너 돌아서서 제어만 하는데도 상당한 여유를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31조 강한민족에서 상당히 영업을 잘하나 봐요. 신마 수급이 상당히 잘 됩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조교사였다는 것이 도움이 되나? 뭐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고 강한민족교사의 마방은 마필 수급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비클래식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마필이고요. 이어마 3회 질주는 딱 그만큼이죠. 뭐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뛰었던 3번 호스킨과 함께 또 동반 출전했습니다. 호스킨이 정말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었는데 이 선행을 나서버리자 의외로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3회 질주는 그거 따라가다가 진짜 가랑이 찢어졌고요. 그 똑같은 맥락을 본다면 7마신인데 부담 중량은 똑같아요. 이건 무슨 개나라 같은 별정 A 방식에 들어오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1번, 2번, 3번이 객관적인 전력상 좀 더 나아 보이고 이 3번 호스킨이 선행을 간다면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3번, 1번 막권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번, 1번, 2번 세 마리 안에서 끝이 나지 않을까. 의외의 변수가 된다면 3번 투더 빅토리가 선행력이 있는 마피긴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고요. 10번마 신부도 나름대로 가능성을 비췄지만 검증은 돼봐야 될 것 같고 이 시음마 카이나가 지난번에 좀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깨졌는데 이 주기가 길어졌잖아요. 의외로 마필이 괜찮아요. 이 카이나 같은 마필들은 뭐 거의 안 팔리는 마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3번 막권에 3번, 1번을 놓고 한번 분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뭐 1번 비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신마다 보니까 실전을 뛰면서 검증은 돼봐야겠지만 워낙에 경주의 조건도 그렇고 조교 때의 모습이라든가 주행검사 모습이 좋아서 웬만하면 안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당이 너무 없다면 3복승식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설계만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의 1300m 12번의 앞인데 자, 한대원의 첫 번째 일요일 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마필도 있고 뭐 8번만 OK탑이든가 9번 천년 해피 이런 마필도 눈에 보이는 마필이죠. 조재래 기수도 만나봤고요. 유성환 기수도 만나봤고 이혁 기수도 만나봤고 김동수 기수도 만나봤고 어떤 평가를 할까요? 기수들이. 내 마필이 분명히 인기만 걸 알고 있고 내심 자신들의 마음속을 숨기는 것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면 그 내용의 중심이 어떠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능력이죠.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현재 상태가 좋아서 그 능력을 100%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기마가 별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자, 한 대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과연 어떠한 나필이 능력마고 어떠한 나필이 좀 능력이 딸리고 또 어떠한 나필이 승부 의지가 좀 더 높으냐 이것을 현장에서 시원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대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경주니까 뭐 무통장 문자라든가 060 문자 아직 신청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3경주에만 신청하셔도요. 전경주가 다 날아갑니다. 부산까지 참고하셔서 문자 정보 싫으신 분들은 060 음성 정보 들어주시면서 한대원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설계만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에 1000m고요. 12만의 앞필들. 일단은 3번마 윈드리버는 문세영이라는 기술을 불러드리면 54kg 중량이 됐어요. 좀 결정력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항상 그만큼은 띄울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요. 뭐 충마로까지도 한번 녹화할 수 있는 마필이고 주행검사 모습만 보면은 더 띄울 수 있는 오마 리치 룰주도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줬죠. 이 선행 여부가 한 건인데 욕심을 내는 선행마들이 좀 있어서 그게 좀 문제일 것 같아서 보여집니다. 10번 드래곤보트도 조교 때 모습 보면 더 좋아졌어요.
이마필이 선두권에서 지난번에 보여준 끝걸음을 보면 사실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아주 탄력적인 끝걸음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게 마필이 뛰면 뛸수록 좀 나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상태가 분명히 나아지고 있고요. 조기 때는 펄펄 날아다니는 마필이 딱 두 마리가 있죠. 8번 천지폭풍과 10번 브레키예요. 만나본 인석이 형은 8번 천지폭풍, 서인석 조교사는 지난번에 조교 강도가 너무 강해서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조교 강도가 강해서 안 뛴 게 아니 싶어서 조교 강도를 좀 낮춰봤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기대치를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10번 브레키는 조교 때 보면 1, 2마죠. 이미 왔었어야 될 정도로 조교 상태가 좋지만은 실전에서는 개풀빵처럼 뛰니까 답답하게 그러시고요. 그래서 이번 4경주는 부담량이 늘어난 3번 윈드러버가 뭐 기수의 안정감은 더 있을 수 있지만 이 조교의 상태만 본다면 10번 드래곤 보트를 놓고 하는 게 뭐 지난번에 여러 개 많지 않았지만 10번을 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5번만 리치롤주가 선행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4경주의 충막감은 10번만 드래곤 보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4경주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교차경주 1경주입니다. 부산의 교차경주 1경주 11마리의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1경주는 약간 좀 우열이 드러났어요. 원체 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마 선정이 좀 애매하죠. 3번 터프그린이 아무래도 좀 유력해 보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제트다이아에게 큰 차이가 없다는 점으로 본다면 뭔가 좀 찝찝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선행을 주도하지만은 좀 뭐랄까 체력 소진하는 선행? 그렇게 될 여지가 있어서 조금 깎아온 맛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7번 월드파워는 잘 뛰었죠.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단 있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이제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능력이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단정 짓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외산 마필이고 터프그린은 국내산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월드 파워가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거는 믿지 않느냐. 7번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트다이아와 3번 터프그린은 지난번에 뭐 코차의 박빙의 싸움을 했을 정도로 근접전을 펼쳤었고요. 한 마리는 선행, 한 마리는 추입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할 것 같고 1번은 신라의 달밤이 참 문제인데 이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죠 말이. 그러니까 안쪽이 조금 더 불리해 보이긴 하는데 기습적으로 한번 밀고 나가서 얼마만큼 모래를 피해서 뛸 수 있느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백년시대는 매번 그 타량인데 솔직히 사이드로는 좀 밀려요. 지난번에 좀 우여곡절 끝에 들어오긴 했는데 뭐 이긴 마필들이 별거 없었기 때문에 큰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른 마필들은 뭐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7번을 놓고 1번, 2번, 4번 중에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한번 선행마가 조금 더 유리하다면 선행마 쪽에 추임마 유리하다면 2번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월드파워를 놓고 부산경마 1경주는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1마리 앞필들. 일단은 지난번에 사연이 좀 있던 나필이 있죠. 바로 3번마 어느 멋진 날. 유승환 기수가 이것 때문에 낙마가 됐죠. 앞에서 이 몽키삭스가 다리가 좀 안 좋아지면서 이 어느 멋진 날을 막아졌고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면서 이제 낙마가 됐던 마필인데 보통 이러면 유승환 기수가 다리 타는데 타기 싫었겠죠.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서 굴렀는데 또 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안 태운 것 같고요. 당일날 이 어느 멋진 날이 대단한 바람이 불었죠. 뭐 거의 대끼리 막건으로까지 옮겨질 정도로 상당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마필이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저도 뭐 그날 나쁘게 보진 않았었는데 다만 이렇게 좀 사연이 있던 마필들이 바로 선전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죠. 뭐 조기 때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래도 관심을 가는 마필이고요. 충막감으로는 뭐 6번만 플라잉 포드와 금화팔콘 아마 당일날 현장에 백다양판에 인기 꺼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3억에 가까운 금액을 주고 들여와서 항상 기대를 보고 있는 금화팔콘 뭐 사전 동안에 입상 한번 했지만 지난번엔 1700이었고 이번엔 적정거리는 1300이에요. 또 문세영 기수를 불러들이면서 걸음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1700은 영 아니더라고 말이. 아예 힘을 못 써버리니까 말이 무기력했었죠. 근데 1300은 그나마 좀 낫지 않나. 또 편성도 약하고요.
이 충막감은 6번가 플라잉 포워드를 놓고 해보고 싶습니다. 이 주행이 조금 뭐랄까요, 발전면서 추돌을 하면서 안 좋았었고, 좀 매체로 기대는 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눈 가면과 제가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것 때도 상당히 직진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6번이 조금 더 잠재력 면에서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6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그마팔코는 못 벌릴 것 같고, 실버 원더풀 인디언은 성적은 바닥이지만 나아졌어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꾸준히 좀 걸음이 나아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배당이 나온다면 실버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엄마 데블맨은 그 정도는 항상 뛰는데, 뭐 워낙에 능력이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하는 마필이고, 뭐 걸음 자체가 좋은 마필도 아니니까 얼마만큼 보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6번을 놓고. 뭐 금화팔콘 쪽이 조금 더 유력해 보이는데, 뭐 또 금화팔콘이 항상 실전에서 기본을 보이니까 3번, 5번, 7번은 뭐 버리지 않고 현장에서 한번 방어해보는 막건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6번 놓고. 아마 현장에서는 금화팔콘이 충분히 팔릴 것 같아요. 6번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십시오. 자, 부산금화 2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600m.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이 1600m에 나름대로는 강점이 있는 마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필도 있죠. 뭐 인기권 안에서 끝이라는 소지가 상당히 높은데, 팔마 엄지척이라든가 구막 깊든데이 이런 마필들은 뭐 되지도 않고요. 시마 기장님과 마찬가지. 엄지척도 솔직히 지난번 3차를 했지만은 이 마필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1번, 3번, 6번, 10번 이 네 마리가 우선적인 공략 막공이 될 것 같고요. 7번 퍼스트 빅토리가 혹시나 하는 이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두의 마필 안에서 한대건은 충마 선정을 한 후에 승부를 할 생각입니다. 과연 이 안에서 이 네 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한대건이가 생각하는 충마는 어떤 마필이고, 경주의 전개적으로 봤을 때 1600m가 부진마들의 편성이라고 봤을 때 과연 이 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필이 어떤 것이냐. 마번 정리만 하면 돼요. 자, 한대건이가 마번 정리 깔끔하게 해서 자, 부산경마의 첫 단추, 첫 메인 승부처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는 한대건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한 1000m의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인기권이. 뭐 6번가 썬더머니, 8마 글로벌 천하, 9번 에코브라더, 10번 야후 썬더캣, 7번 질풍 강자, 뭐 이런 마필들이 다 괜찮죠. 10번 블루파이어는 뭐 안 된다고 보고. 6번, 8번, 9번, 10번. 이 네 마리가 인기 순위를 상당히 나눠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 한 마리는 버릴 생각이에요. 이 중에 한 마리는 버리고 나머지 마필들을 가지고 요리를 할 거고, 이 외에 조금 더 배당에 나오는 다른 한 마리 마필은 포함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뭐 만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내용이고요. 뭐 내용대로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내용 자체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조교가 안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나필이 어떠한 나필인지, 배당판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은 그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 이번에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한대건밖에 없더라. 이게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입니다. 인기권이 끝날 수 있어요. 놓고 때리기만 하면 돼요. 그냥 거저먹는 경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알기만 하면 팔려더라도 10원짜리 안 살 마필이 있어요.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6경주. 한대건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 넘어갑니다. 10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걸음이 나아진 듯한 느낌을 주는 마필은 8마 통일한국인데, 사실 이 마필이 걸음이 변화가 왔다라고 확신을 갖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뭐 선추입이 다 능하고 부담 중량이 57kg 올라간 상태에서 외곽이라는 점에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뛴 거는 보면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마 고스트라이더는 지금 계속 나아지는 것 같아요. 경주를 꾸준히 임하면 임할수록 끝걸음이 더 나오는 모습이고요.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막판 한 번에 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
3번 부산 미소도 나쁘진 않았죠. 시청률과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를 했음에도 끝권을 보였는데 승급전이라고 54kg의 중량입니다. 근데 최근 김철호 교수가 다소 좀 침체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네요. 좀 더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화 BK마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나피들은 뭐 선입권이라든가 추위권에서 한 발 쓸 수 있지만 전력상으로는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자, 승급전을 치르는 2번과 4번 그리고 8번 통일한국 이 3마리 인기권 안에서 정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막감으로는 전 2번과 고스트라이더를 조금 더 인정하고 싶고요. 8번 통일한국이 뭐 안 되는 마피는 아니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조교 때 모습 보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자, 2번을 놓고 한번 부산공마 상경주는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경마 7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는 1200이고요.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실마 솔파랑 외곽으로 밀려있는 게 더 낫죠. 뭐 안쪽에서 모래 맞고 뛰는 것보다는 외곽에서 그냥 이빠이 밀어서 감량도 있으니까 그냥 중간에 선행을 강탈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요. 구마 보드람이 지금 2착 승급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5.5kg예요. 약간은 좀 편성 약체팀에 대한 선전이라서 의심도 할 수 있지만 이 51kg라는 매력은 지금까지 보드람이 보였던 경주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경주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승급전, 2착 승급을 했다 하더라도 군장 무치 못하겠고 3번 아워켓은 편성을 만났고요. 3번 대행대방은 하루는 뛰었다 하루는 또 안 뛰니까 걱정이고 스마트 보면은 선행가도 선전인데 솔파랑 때문에 선행가도 압박 때문에 못 버틸 여지가 높습니다. 혼전 나중에 7번 머니 대륙이 한 발 써줘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뛰었다 안 뛰었다 하니까 이것도 참 깝깝하네요. 8번 승리란 해도 예전에 강다에 있던 그러한 모습은 아니에요. 뭔가 좀 어그적거리고 뭔가 투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편성은 만만한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는요. 7번 솔파랑을 놓고 9번 보드람이 생각보다 덜 팔릴 수 있어요. 왜냐면 9번 보드람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요. 3번, 4번, 7번, 8번 이 네 마리 앞을 뭐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압축된 마번으로 방어 막건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7경주에 관심 맞고는요. 9번 보드람과 시룡과 솔파랑 이 두 마피를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300이고요. 10마리 앞에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근에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는 마필이 20번 빅풋이에요. 뭐 선의권의 전개가 안 됐던 마필도 아닌데 지난번에 기대 이하로 말이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외곽으로 다시 한번 밀렸고 이게 제비뽑기를 잘못하면서 또 외곽으로 밀렸는데 아직까지는 전력의 한계라고 보고 싶진 않고요. 팔리지 말아야 될 마필은 바로 6마 장한질주죠. 이 마필이 지난번에 우승을 하면서 6마 시간에 낙선을 얻었는데 나아진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마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한 박자 쉬었다 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대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뭐 그런 좀 느낌도 있어서 부담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6번 장한질주는 뭐 팔린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배트권에서 제외하고 싶은 마필이고요. 고마 통일 기쁨은 선행을 가서 버텨야 되는데 빅풋의 악화가 좀 걱정이 되고 8번 부산 볼트가 한 발이 있죠. 근데 워낙에 늦추입이다 보니까 애매하고요. 7번 로얄 골드는 나쁘지 않고 5번 행운 스토리가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개인대염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워낙에 능력이 좋았던 마필이고 그 질병도 좀 쉽게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행 경험을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얘가 상태가 계속 조교를 임하면서 나아지고 있는데 뭔가 다리가 좀 안 풀렸던 느낌? 근데 행운 스토리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잘 뛸 때도 조교 때 모습은 상당히 안 좋았었죠. 그래서 항상 그러한 모습에서도 건을 보였던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아예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력의 한계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10번화 빅풋이 외곽이라 하더라도 선입권에 잠기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10번을 놓고 부산경마 4경주는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5번, 7번, 8번, 9번 네 마리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9번 통일 기쁨이 과연 압박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염두에 두고 펴겠습니다. 현장에서 10번을 놓고 주력 한방마권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부산경마 4경주는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700이고요. 12마리 앞필드. 전체적으로 좀 기벽형에 가깝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아쉬운 마필은 7번 플라잉조인데 이것도 뭐 능력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담량이 56kg예요. 객관적인 전력상은 좀 더 유리한 마필로 보여지는데 과연 걸으면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지. 취재를 들어가서 가장 내용이 좋았던 마필은 안토니오 기수의 실험 온누리 알바고요. 이거 직접 들은 얘기고요. 이번 막 가자도 워낙에 안 뛰니까는 기수로 바꿔본 건데 이 마필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발톱을 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왜 문세영일까를 고민해 본다면 어원도 버리지 못합니다. 발마 승리 플러스도 늪발동이 걸리는 마필을 자꾸 끌어올려 대니까 그래서 마필이 안 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좀 참고 타면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최고 비상은 우승하고 승급인데 이건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능력마다 아니고요. 지금 머니 지프는 매번 늪발동에 걸리는 마필이다 보니까 아쉬움만 남는데 상태 나쁘지 않아요. 이번 8경주는 7번 플라잉 조이가 이제 부담 중량을 이겨내는 게 관건입니다. 뭐 어차피 56kg라는 중량을 가지고 뭐 경주를 안 뛰어봤던 마필도 아니고 편성도 약하니까. 근데 얘가 항상 좀 기복을 보이니까 좀 그게 깝깝한 거죠. 선행까지 아니면 선입권까지만 노려본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번 경주를 한다면 실만 온누리 알바나 이번 막 가자 이런 나필들을 충분히 공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번, 7번, 8번, 11번, 10번 뭐 이런 나필들이 도전권이라고 본다면 충막감으로는 2번, 11번, 7번 이 세 마리 안에서 충막감을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의외로 혼전 양상의 배당을 주워 먹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지금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현장 예상에서 좀 더 정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예상을 8경주만큼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상만 5경주로 넘어갑니다. 9마리 마필들 1800m죠. 깜짝 놀란 마필이 있어요. 지난번에 608 뉴 레전드 저희는 뭐 승부경주로 가져가서 적중 성공했던 마필이죠. 1800m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고요. 뭐 당일날 뭐 1800m의 경주거리 경험 있는 마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을 주도하자 뭐 걸음을 여유를 보였는데 승급전에 와야 3km예요. 1800m 다시 한번 뛰는데 다시 한번 선행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선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충막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마 킹사이먼은 조교 때 약간 좀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3마 윈디파크가 잘 뛰어주고 있죠. 이 뉴레전드가 단순히 선행이 아니다 보니까 윈디파크가 선행을 가고 뉴레전드가 압박을 한다면 이렇게 경주가 끝이 날 여지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배당판에 2배를 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마펜스 나쁘지 않고. 외곽에 있는 8마 아데레 진주와 9마 오션 라인이 혼전화 중에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아무래도 빠르게 이끄는 4번, 9번을 잡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부상 경마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막건들이 워낙에 잘 부러지니까 뭐 얼토당토 않았던 인기 꼴찌마들이 갑자기 괴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하니까 정말 할 말은 없는데 어찌됐든 드러나 있는 전력상으로만 본다면은 9번과 4번 막건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리하지 않고 이러한 경주들은 니들이나 처먹어 이러면서 터진다면 그냥 포기하는 경주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액으로만 5경주는 공략을 해보십시오. 자, 서경만 9경주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2등급) 경주리 1200m 제12경주 출발했습니다. 12경주 8번 스프리조이는 골편적인 수술을 하고 나와서 지난번에도 다리 상태가 안 좋았었죠. 근데 다리가 안 좋은 분이 이렇게 뛰는 겁니다. 다리가 안 좋아도 올 것이다. 8번, 5번, 7번. 단독 선두 2위는 5번 미라클 한셋.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 안말경. 네, 이 경주입니다. 3번만 만마로마. 모래를 맞으면 덜 뛰는 경향이 있어서 경주를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마필인데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린 사랑도 한 번 넣고 4번과 6번. 만마로마가 선두에 그 뒤 6번, 7번 순이었습니다. 4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브루의 승자가 누구? 4경주입니다. 정말 스타디스가 정말 상세했습니다. 이마피 이 정도였나 하나가 있었는데 이마피 선행력을 가지고 있어. 신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번과 스페셜라이트 무난하고 17번 넣고 6번 7번, 6번, 3번, 5번. 자, 경주는 1700이고요. 9마리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매번 아쉬운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인기 1, 2위를 다투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인기 1위가 되든 2위가 되든 간에 잘라낼 마필의 인기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명분이 없으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승부할 가치가 생기는 거고요. 자, 그 명분이 정확하게만 떨어져 준다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만 떨어져 준다면 한대건은 한글화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출전 투수가 9마리밖에 되지 않아요. 9마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쉽다? 네, 그거는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누구나 9마리가 되면 욕심을 내게 되죠. 뭐 강자도 없네? 나도 한번 데려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누구나 돈 벌고 싶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금 벌어야죠. 옥석을 구분하고 버릴 건 버리고 안고 갈 건 안고 가야 돼요. 자, 한대건이 일요일 경마에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를 잡은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한 배를 타시고 제가 노래를 한번 잘 적어볼게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가 1400이고요.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등급 경주예요. (2등급) 경주리 1200m 제12경주 출발했습니다. 12경주 8번 스프리조이는 골편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와서 지난번에도 다리 상태가 안 좋았었죠. 근데 다리가 안 좋은 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리가 안 좋아도 올 것이다. 7번, 5번, 7번. 단독 선두 2위는 5번 미라클 한셋.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 안말경. 네, 이 경주입니다. 한 번만 만마로마. 모래를 맞으면 덜 뛰는 경향이 있어서 경주를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마피인데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린 사랑도 한 번 넣고 4번과 6번. 만마로마가 선두에 그 뒤 6번, 7번 순이었습니다. 4경주 출발했습니다. 이번 부루의 승자가 4경주입니다. 정말 스타디스가 정말 산뜻했습니다. 이마피 이 정도였나 하나가 있었는데 이마피 선행력을 가지고 있어. 신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번과 스페셜라이트 무난하고 7번 넣고 6번. 7번, 6번, 3번, 5번. 14마리 앞이 주자인데 1400m예요. 이변의 주역들이 많죠. 1400m에서 항상 이변이 나올 때 보면 전혀 기대를 못했던 지난번에 이 3번 무패처럼 인기 7위를 달았던 마필들이 우승을 하죠. 그러니까 1등급의 부산의 마필들은 항상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주장창 드리고 있는데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뭐 네가 먹으니까 내가 먹어가 아니라 나도 적절한 편성 만나면 한 발 쓸 수 있어. 이러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자, 부산경마 6경주 고러한 마필 딱 한 마리 한 장 잡아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약간 언급을 했던 마필인데 제가 차기 한번 노려보겠다. 자, 이번 경주 바로 그 마필 인기권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복병 마필을 충막감으로 놓고 이번 6경주는 승부를 하는 경주입니다. 상당한 배당이 나와줄 것 같고요. 그 배당대로만 꽂혀준다면 한대건 항구라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 한 달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입니다. 14마리의 아피들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1등급 경주로 펼쳐지고 특별경주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14마리가 출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정답은 나와 있다. 조금 건방지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1등급 경주마들은 자신과 좀 편성에 맞으면 제 능력을 발휘해서 상을 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전 이번 경주에 전 걸출한 능력마가 딱 2마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결정은 했고 결정한 대로 밀어붙일 수 있게 현장 컨디션만 확인하면 됩니다. 1등급 경주에 유난히 강한 한대건이에요. 사실 이 경주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볼까라는 욕심까지도 한번 제가 냈던 경주입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느 누가 얘기해도 그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로지 한대건이 이야기하는 한대건의 진실을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하십시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10경주가 되겠고요. 반드시 적중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경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1경주입니다. 9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일단은 출전 두수 적지만 좀 인기권의 선전이 좀 기대가 되는 경주긴 해요. 1번마 싱싱메리, 2번마 다크플레이어, 3번 MJ 파워. 이 세 마필이 정말 선행형에 가깝죠. 뭐 2번마 다크플레이어가 그나마 좀 따라가는 전개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긴 한데 이 선행 각축 싸움에서는 좀 내놓으라 하는 마필들이에요. 의지가 좋을 것 같고요. 1번마 싱싱메리는 뭐 따라가는 전기에서 걸어 안 보이는 마필 아니고 2번마 다크 플레이어도 따라가는 전기 되고요. 마이너스 3.5kg 감량도 있죠. 이 3번 MJ 파워가 지금 상태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좋은데 기술 선정에 좀 애로가 있었죠. 김동규 조교사가 얘기하는 건 한참 들었었는데 박태준 기수가 들어왔으니까
마피 상태가 가장 좋아요. 근데 이걸 선행을 가서 정말 놀라운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의 진정한 능력이 선행을 가야지만 뛰는 것인지 평가가 애매해서 조금 깝깝하긴 합니다. 7번 흥바람은 외곽으로 밀린 상태에서 의미가 없고요. 8번 너라는 축제도 의외로 조금씩은 살아나는 모습인데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겠죠. 게이트 이탈이 누가 빠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1600m. 1번, 2번, 3번. 뭐 이 안에서 가장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선두권의 선행을 좀 무리하게 가려고 하다 보면 깨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좀 눈치를 본다?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번, 2번, 3번 안에서 끝이 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충분 선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경주니까 깔끔하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겠죠. 뭐 4번이나 7번이 바람이 부는데 그건 다 안 된다고 봐요. 1, 2, 3번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고요. 승부처 문제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3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예요. 3, 6, 9, 10 9경주가 더버가면 승부처고요. 부산경마는 2경주와 6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 지난주에 이어서 더 잘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대건이 하는 일, 한대건이 해야 될 일 빼먹지 않고 하겠습니다. 한대건 꾸준히 하다 보면 성적도 나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현장에서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